예를 들면 회사에 내가 뭐 불륜남으로 소문이 났다. 또는 내가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네. 우리 식당에 대해서 또는 우리 뭐 가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문을 누가 내고 다닌다.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는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엄청날 수 있겠네.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뭐 몇 천만 원, 몇 네. 억까지도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승우 변호사님 모시고 사이버 뒷담화, 모욕,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방송국 PD로 일을 했었고요. 한 4년 정도 방송국 PD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카톡이나 인스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메시지로 만약에 욕을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이게 사실 그 남의 얘기, 남의 욕을 한다는 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본능이고.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예. 남의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뭐술 마시면서 옆집 사람 욕도 하고, 네네네. 내 친구 욕도 하고, 저 옆에 내가 어떻다 뭐 이런 네. 욕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그런 것들을 인터넷, 카카오톡 같은 네. 그런 SNS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증거가 다 남아버린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예전은 욕을 했어도 그 증거가 없어요. 너 내 욕하고 다니지? 아니 안 했는데. 아, 이러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증거들이 다 남아버리기 때문에 네. 이러한 소송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옛날에는 말로 했으면 그냥 못 들었으면 끝인 건데 지금은 맞습니다. 뭐 텍스트나 이런 뭐 로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버에 저장돼 있을 테니까 이제 처벌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친구들이든 뭐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다가 네. 이제 헤어지거나 연인간에도 네. 부부가 이혼을 한다거나 음.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카카오톡 기록, 인스타그램 기록에 다 남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분이 좀 나쁘다. 사이가 안 좋아진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고 다닌다. 또는 어디에 게시를 했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게 됩니다. 처벌되는 양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같은 욕이라고 하더라도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 욕이라면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이게 성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그다음에 통매음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일단 이 형법상에도 명예훼손죄가 있기는 있지만 네. 대다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SNS나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예. 형법상 명예훼손 말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많이 적용이 돼요. 네. 이제 통신기기라든지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SNS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카카오톡 그리고 뭐 인터넷 게시판 같은데 글을 올린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고요. 간단합니다. 사실 이 사실에 관한 내용들, 팩트 체크, 소위 말하는 누가 뭐 누구랑 바람을 폈다더라. 네네. 뭐 이런 것들, 요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쁜 그런 욕이 아니고, 네. 그래?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명예훼손은 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허위 사실로 처벌하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백하게 구분을 지어서 명예훼손을 찾아내야 되고요. 이외에 뭐 소위 말하는 욕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XX 네. 그런 욕들, 아니면 꼭 그런 XX 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치심을 줄 수 있고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다면 이제 단순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형법상 모욕죄. 그리고 그런 것들의 범위에 뭐 좀 애매하지만 어떤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대화들, 음란한 욕들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건으로 내가 뭐 고소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할 때 변호사한테 어떻게 의뢰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죄가 말로 하는 죄잖아요. 글로 쓰는 죄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른 어떤 뭐 CCTV가 있는 이런 죄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잘 모으셔야 돼요. 근데 네. 이 과정에서 비밀 침해죄라든지 뭐 핸드폰을 맘대로 열어본다든지 이런 예. 데서 여러 가지 또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 네. 또는 내가 어떤 욕을 당했다고 하시면 변호사가 일단 먼저 상의를 하셔서 증거를 잘 모으셔야 됩니다. 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랑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증거를 어떻게 모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피의자로 내가 고소를 당한 경우 그리고 반대로 내가 피해 입은 경우. 그럼 첫 번째로 내가 피의자로 고소를 받았어요. 네. 뭐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뭐 통매염이든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변호사의 선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가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 글에 대한 말에 대한 제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언뜻 보기에는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형법상 구속요건상으로는 죄가 안 되는 말들도 있거든요. 아.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모두 다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판례라든지 뭐 기존에 있었던 실무적인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물론 뭐 나쁜 말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요 정도는 뭐 처벌될 정도는 아니다. 아, 라든가 아니면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상대방도 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뭐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 쌍방으로 우리도 맞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제 뭐 기분이 상해서 하는 죄들이기 때문에 예, 예. 뭐 합의로 잘 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이 볼 때는 내가 일단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든 방어해야 되니까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냥 내가 피해 입었어. 피해 입었을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 분들도 당연히 변호사가 있으시면 네. 좀 고소하는데 원활하시긴 합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냥 단순히 내가 친구랑 싸운 건데 네. 여자친구랑 다툰 건데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변호사한테 뭐 몇백을 주고 수임을 하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단순한 어떤 상담으로만 끝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다만 이런 죄 중에서 정말로 명예가 훼손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내가 뭐 불륜남으로 소문이 났다. 아이고. 이런 거는 뭐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그쵸.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뭐 몇 천만 원, 몇 네. 억까지도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는 네. 내가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네. 우리 식당에 대해서 또는 우리 뭐 가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문을 누가 내고 다닌다.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는 문을 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엄청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게 내가 돈을 좀 아껴서 뭐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네.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건은 경찰에 너무 이렇게 자질구레한 신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반려되는 확률이 좀 높아요. 네. 또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통매음인지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소하시는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승우 변호사님 모시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